네, 출란교실입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야간으로 가면 좀 쌀쌀한 바람이 불어요. 이제 낮 기온은 좀 이제 긴팔을 좀 입으면 좀 덥다 싶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한여름처럼 기온이 이렇게 뜨거운 기온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낮에 물을 주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낮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도 이제 무질소 비료로 전환을 했고요. 유기질 비료도 간간히 주고, 그리고 이제 병충해 약하고, 그러니까 벌레 약이죠, 살충제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곰팡이 제거제를 이제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나무를 관리하시나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인데요. 같이 많은 정보를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끊임없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직도 이제 두화변을 캤네, 복륜을 캤네, 소호반을 캤네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보는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계속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산에 가서 계속 뭔가를 캐야 콘텐츠가 제작이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조바심이 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몇몇 분들의 동영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저거는 100% 연출 같은데, 저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한 것을 제가 공개를 몇 건 했죠. 그래서 이제 증거 자료까지는 제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보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것을 혹시 구매를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란인들이 좀 주의를 하고 주변에 전문 지식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좀 구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싹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동영상을 좀 찍고자 합니다. 제가 모두싹을 구매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병 뚜껑 주위로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 병 뚜껑 주위로 이제 가루가 이렇게 쭉 묻어 있어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유황 냄새도 진하게 풍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희석 배수를 1000분의 1, 50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용량을 맞춰서 이제 물을 주고 바로 주고 시간이 한 30분 경과한 이후에 잎과 뿌리에 전체적으로 살충 처리를 해줬죠. 근데 이제 다 하고 나서 분무기를 열어보니까 하얀 앙금이 가라앉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얀 앙금이 가라앉을 게 유황 성분밖에 없는데, 이 유황 성분이 앙금이 가라앉는다 그러면 이게 녹지 않고 가루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식물이 섭취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식물이 섭취하는가, 이 원리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라바이오 홍보팀에 전화를 해서 그걸 직접 질문을 했고,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유할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속 시원한 멘트는 저한테 이렇게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관련 이제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고 저한테 답변을 주기로 해서 두 번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 결과는 먼저 통화 내용을 잠시 듣고, 요약본입니다. 전체적인 거는 너무 길고요. 요약본을 한번 듣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싹을 써봤는데 예. 물에다 타면은 네. 황이 완전히 녹지 않고 네. 가루가 돼서 침전물이 쌓이더라고요, 분무기에. 그러면은 황 성분이 예. 이온화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흡수하는지요?
고객님 우선은 침전물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여러 번 흔드신 다음에 희석을 해주셨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유황 자체가 물보다 1.92가 더 무겁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는 한 20번 정도 이상은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모두싹의 그 하얀 가루 유황 성분이 완전히 이온화 되나요? 그러니까 희석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완전히 물에 녹느냐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유황은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으로 알고 있는데 물에 어떻게 녹는지요? 그러니까 녹는 게 아니라 희석이 되는 거죠. 설탕이나 그런 뭐 소금처럼 녹는 그 성질이 아니라 희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물과 다른 현타객입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밑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고 네네. 물에 완전히 희석돼서 녹습니까? 그러니까 희석이 돼서 이제 침전물이 발생이 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좀 그 사용을 하시다가 놔뒀을 때는 당연히 이제 물보다 더 1.92가 무겁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하실 때 다시 한번 잘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침전물이 안 생기냐고요? 예, 보통 농가분들은 그렇게 다른 사례는 말씀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모두싹을 뚜껑을 열었을 때 네네. 그 모두싹 안에서 이미 녹지 않고 가루가 그 일단 그 침전물이 보이던데 그거는 왜 녹지 않고 가루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가루가 있다고요, 고객님? 예. 모두싹을 뚜껑을 열면 예. 뚜껑이든 병 주변으로 가루가 다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황의 그 물질이잖아요, 고객님. 예. 네네. 그 개발하신 분하고 통화가 혹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객님 그 사용을 하실 때 그게 이제 알갱이가 혹시 뭐 발생이 된다는 걸까요? 가루라고 하니까 알갱이죠. 알갱인데 알갱이나 가루나 똑같은 얘기인데 충분히 흔들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또 흔들어줘도 결국 다 사용한 다음에 그 분무기 밑으로 하얀 알갱이들이 침전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물에 녹지 않는 즉 그 유황 성분이라는 것인데 그 사용 설명서에는 식물이 유황 성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식물 전체로 다 그 퍼져 나간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게 수용성으로 완전히 물에 녹아서 이온화돼서 흡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용성 일단 수용성이니까 물에다 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녹지 않고 가루가 결국 남아 있는 거라면 식물이 어떻게 흡수하는지 궁금해서요. 우선은 고객님, 저희가 지금 그 유황의 물질 운반 기작이라고 해서요. 그 유황, 저희가 그 유황 자체가 제독 유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독을 제거해서 그 나노기계로 이제 미세 가공한 그 유황이거든요, 고객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황은 저희 모두싹에 대한 그 유황 자체는 그 영양소의 흡수 이동을 돕는 물질 운반 작용, 그리고 체내에서 물질을 서로 연결해주는 물질 결합 작용, 또 토양 안에 불용화된 양극을 음극으로 바꿔주는 치환 작용, 그리고 또 근권 부분의 살균, 살충, 또 해충의 기피 작용 기능,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그런 안전한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물에 녹아야 식물이 흡수할 거 아닙니까? 물에 녹지 않은데 식물이 어떻게 흡수하는 그 원리를 알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물에 녹지 않고 가루로 존재한다면 식물이 흡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 이온화가 돼야 식물이 흡수하죠. 가루로 있는 걸 식물이 어떻게 먹는단 말입니까? 충분히 많이 흔들어 주셨을까요, 고객님? 아니 뭐 더 이상 흔들 수 없을 만큼 흔들었죠.
그러면 모두싹 측에서는 예. 충분히 흔들면 가루가 침전이 안 생기고 다 이온화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고객님 잠시만요.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개발하신 분을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네네.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을까요? 예, 저희가 직접적인 연결은 좀 불가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분은 누군가요? 한번 확인을 하고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도와드려야지 될 텐데요. 네. 예, 우선은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좀 답답하시죠? 속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없고 어떤 일정 부분 텍스트를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듣고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대표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 개발자하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했는데 그 결론은 두 번째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통화 녹취는 못했는데 그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 앙금 가루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기는데 왜 생겼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설사 그게 가루가 기량작용에 의해서 다른 이제 그 미네랄하고 결합을 해서 가루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유에서 생겼다 한다면 그것이 지금 완전히 유황이 그 물에 완전히 녹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식물이 바로 다이렉트로 섭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돼서 식물이 섭취한대요. 그러니까 즉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시간이 좀 경과하면서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 속에 들어가 있는 유황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그 분해된 걸 식물이 섭취하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나는 그런 그 영양제 또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을 잠깐 한번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이게 이제 그 나라바이오에서 낸 보도 자료인 것 같아요. 김일호 씨라는 분이 이제 그 대표이자 개발자인데 이제 그 유황이라는 게 내 독이 있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유황을 미생물의 먹이가 되도록 유도해서 그러니까 미생물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싹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싹은 미생물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유황하면 김일호라고 불릴 만큼 유황 연구에 열정을 다했다. 청산가리의 원료인 가성가리에만 유황이 녹는다. 뭐 지용성이라고 하는데 지용성이라는 게 이제 기름에 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것도 이제 지용성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용성은 아닌 것 같아요. 가성가리에만 유황이 녹는데요.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청산가리 원료인 가성가리에만 녹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기에 녹였다는 거죠. 하지만 김일호 대표는 천연물질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노기계로 미세 가공을 했다. 그러니까 유황을 나노 단위로 아주 가늘게 분쇄를 해서 그 정도면은 손에 만지거나 눈에 보이는 그 가루가 침전이 안 돼야 되는데 제가 경험으로는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물에 이렇게 용해되듯이 용해되지만 완전히 물에 녹지는 않는 상태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녹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식물이 다이렉트로 섭취는 못한다. 그러나 너무 작고 또 같이 그 함유하고 있는 그 우유빛깔 같은 그런 모든 성분에서 미생물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처방을 해서 그 미생물들이 먹기 용이하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 분해내는 물질을 식물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유황을 다이렉트로 섭취 못하지만 어쨌든 식물은 섭취한다. 그래서 그 식물이 섭취한 유황의 효과가 살균의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머리도 아프고 또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이 무슨 내용인지를.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이제 그 정부 공인 인증 기관에서 다 그 검증을 거쳐서 승인 마크가 난 거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는 있다라고 공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믿고 한번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오복이라고 있죠. 저도 그래서 오복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거는 이제 침전물이 가라앉지 않고 어떠한 원리인지 그것도 녹였어요. 빨간 액체인데 그것도 물에 녹아 있어요, 유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침전물은 가라앉지 않지만 그것도 그 뭐에다 녹였는지, 그 액체가 성분이 뭔지 이런 것도 제가 알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기회가 되면 오복이를 한번 구매해서 그 전화 통화를 직접 회사에다 해서 그 어디다 녹였는지, 그 녹였다는 그 액체가 뭔지, 그럼 그 식물이 먹어도 되는 액체인지 등등을 한번 여러분에게 또 기회가 되면 전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모두 싹에 대해서만 여러분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재를 했고 결과가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연실에서 마치겠습니다.